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범주형 자료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고급 분석 기법이고 범주형 자료 분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T 검증, 분산 분석, 카이 제곱 검증, 교차표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범주형 자료 분석은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일 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카테고리컬 데이터, 이 범주형 자료는 정해진 범주 카테고리 혹은 집단으로 나누어진 값입니다. 범주형 자료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 다른 말로 순서 척도라고도 하죠. 구분되어 있고요. 명목 척도는 우리가 순서가 없는 범주형 자료입니다. 성별과 같은 거죠. 서열 척도 혹은 순서 척도는 범주형 자료인데 순서가 있는 범주형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 고객 만족도 등이 있습니다. 범주형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변수를 분석하는 것과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일 변수 분석은 우리가 프리커런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도수 분포표, 쉽게 말해서 어떤 행과 열이 있는 표를 말하는 거고요. 막대 그래프, 즉 바 차트, 원형 그래프, 파이 차트를 사용해서 단일 변수를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의 선호도 조사 결과, 즉 A, B, C 제품의 선호도 조사 결과를 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도수 분포표, 바 차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파이 차트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울 것은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데이터 유형, 즉 독립 변수가 범주형일 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범주형 독립 변수와 연속형 종속 변수는 회귀 분석, 트리 분석, 인공신경망, T-테스트, 아노바, 마노바 등이 있고요. 범주형 독립 변수와 범주형 종속 변수를 분석을 할 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인공신경망, 의사결정나무, 카이 제곱 검증, 피셔의 정확도, 교차표, 나이브 베이즈가 있고 범주형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없을 때는 연관 분석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인공신경망, 연관 분석을 학습을 했었고요.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범주형 독립 변수와 연속형 종속 변수일 때 T-테스트와 아노바를 학습할 예정이고 범주형 독립 변수와 범주형 종속 변수일 때 카이 제곱 검증, 교차표 등을 배울 예정입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이후 강의에서 학습할 예정이고, 피셔의 정확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비모수 통계 기법이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 기법을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표와 분할표는 동일한 의미이고 범주형 데이터 분석에서 변수를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이 혼돈 횡렬이 교차표 혹은 분할표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모두 행렬 형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여 관계를 분석하지만 교차표는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 분석, 예를 들어서 성별별 제품 선호도 이와 같은 분석을 할 때 사용되고요. 혼돈 행렬은 특히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예를 들어서 실제 질병과 예측 결과에 대한 이런 성능 평가에 사용됩니다. 두 개념은 모두 범주형 데이터 분석에 활용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차표 혹은 분할표와 혼동 행렬은 목적과 사용 사례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본격적으로 우리는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T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하는 이런 T검증, 분산분석, 즉 아노바, 그리고 카이 제곱 검증, 이 교차표, 이와 같은 분석은 필기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지만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제3유행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이지만 실기 시험 코드도 작성을 좀 했었고요. 제가 필기 시험 끝나고 실기 시험이 진행이 될 때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 제3유형에 대한 실기 시험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오늘은 필기 어떤 이런 개념적인 거에 집중을 하시고 코드는 간단히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 코드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특히 제3유형 실기 강의를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T검증입니다. 우리는 T검증이라고 하고 영어로 T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가 검정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T검증은 범주형 독립변수와 연속형 종속변수로 구성된 독립변수의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검증 방법입니다. 설명이 좀 긴데요. 우선은 오른쪽을 보시면 시각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독립표본 T검증에 대한 그림입니다. 먼저 이 독립변수는 범주형 변수이어야 되고요. 종속 변수는 연속형 변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두 개의 범주값, 우리는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집단과 그룹 중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T검증은 종류에서 단일표본 T검증, 독립표본 T검증, 대응표본 T검증이 있습니다. 단일표본 T검증은 독립변수가 없습니다. 독립표본 T검증은 독립변수가 한 개이고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표본 T검증은 독립변수가 있는데 동일한 집단에 어떤 조치가 취해진 전후를 이 두 개의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T검증은 먼저 정규성, 등분상성, 독립성을 가정을 하고요. 특히 모든 T검증에서 정규성 가정이 위반이 된다면 우리는 비모수 검증 기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비모수 검증 기법은 이후 강의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T검증에서 가설 설정은 연구의 목적과 분석하려는 변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무가설이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대립가설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차이가 없다 이 기무가설을 검증을 하고 이 기무가설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대립가설을 확인하는 겁니다. 분석을 위해 어떤 검증을 선택할지에 따라 가설의 방향성도 달라지므로 연구 목표에 가장 적합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검증에서는 가설 설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측 검증이고 하나는 단측 검증입니다. 제가 지금 T검증에서 가설 설정을 양측 검증, 단측 검증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분산 분석은 양측 검증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T검증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검증에서 이 양측 검증, two-tailed 테스트는 두 집단 평균의 차이가 0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든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양측 검증은 두 집단의 평균이 크거나 작거나 차이가 있다는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이 양의 방향 혹은 음의 방향으로 극단적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무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 이와 같이 가설 설정을 하고요. 단측 검증, one-tailed 테스트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특정 방향으로 작거나 크거나 특정 방향으로만 차이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집단 평균이 두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기무가설이 되고 이때 대립가설은 아니야.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이 두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평균이 클 때 right-tailed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평균이 작을 때 left-tailed 테스트, 즉 이것은 기무가설은 이 평균이 클 때 right-tailed 테스트와 반대가 됩니다. 기무가설은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이 두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고 대립가설은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이 두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작다가 됩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립가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검증은 기무가설로 하기 때문에
평균이 작을 때, 즉 레프트 테일드 테스트라는 이 용어 자체가 대립가설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이 두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작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이 두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T 검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표본 T 검증, 독립 표본 T 검증, 대응 표본 T 검증. 자,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일 표본 T 검증, 우리는 원 샘플 T 테스트라고 하고요. 표본 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오른쪽 그림처럼 독립표본 T 검증처럼 독립 변수가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가 아닙니다. 이 표본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즉 독립 변수는 없고요. 연속형 종속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기무가설은 표본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 대립가설은 표본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다. 이와 같이 됩니다. 자, 단일 표본 T 검증의 예를 들어 보면 한 학급의 평균 성적이 75점인지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75점이고 한 학급의 평균 성적이 75점인지 확인을 할 때 단일 표본 T 검증을 사용합니다. 자, 이 단일 표본 T 검증의 공식은 오른쪽과 같고요. 분자는 표본의 평균 빼기 모집단의 평균이 되고 분모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루트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 단일 표본 T 검증에 대한 예시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 검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립 표본 T 검증입니다. 독립 표본 T 검증은 Independent Sample T Test라고 하고요. 두 개 이상의 집단을 가진 한 개의 범주형 독립 변수의 평균, 즉 한 개의 연속형 종속 변수를 가진 이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기무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대립가설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다가 되고요. 물론 지금은 이 예시에서는 우리가 양측 검증을 했지만 실제로는 단측 검증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성적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독립 변수가 남학생과 여학생 두 개의 범주값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 개의 독립 변수의 이 범주, 이 집단의 값이 두 개일 때는 T 검증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후 강의에서 배울 아노바 분산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증의 공식은 오른쪽과 같고요. 분자는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이죠. 그리고 분모는 각 집단의 분산 나누기 각 집단의 표본 크기의 루트의 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대응 표본 T 검증 Paired Sample T 테스트라고 하고요. 동일한 집단입니다. 동일한 집단에서 어떤 처치 전과 후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즉, 처치 전과 후가 비록 동일한 집단이었지만 처치 전, 처치 후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집단이 되는 거고요. 한 개의 범주형 독립 변수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한 개의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기무가설은 처치 전과 후의 평균은 같다. 대립가설은 처치 전후의 평균은 같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교육 프로그램 수행 전, 후의 학생 성적을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대응 표본 T 검증의 공식은 오른쪽과 같고요. 분자는 두 측정값의 평균의 차이, 즉 전과 후 평균의 차이고, 자, 분모는 차이값의 표준 편차를 표본 크기의 루트로 나눈 값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T 검증을 하는데 단일 표본 T 검증, 독립 표본 T 검증, 대응 표본 T 검증에 대한 공식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은 크게 외울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실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코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진행할 때마다, 이 분석을 할 때마다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T 검증을 결과 해석을 하는 방법은 우선 T 검증을 하게 되면 T 통계량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T 통계량 값이 클수록 집단 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 T 통계량 값이 우리가 집단 간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p-value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value가 0.05보다 작다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는 거고,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p-value, 이 유의 확률 p-value는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현재 데이터보다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을 0.05, 즉 5%로 설정을 하고, 이 5%보다 작다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고, 5% 이상이라면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모든 T 검증은 정규성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규성 가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샤피로 월크 테스트를 통해서 정규성 검증을 하고요. 이 정규성 검증을 할 때 기무가설이 바로 정규성을 만족을 한다. 그리고 등분산성 검증을 할 때는 이 기무가설이 등분산성을 만족을 한다. 독립성 검증을 할 때는 기무가설이 독립성을 만족한다.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샤피로 월크 테스트를 했는데 기무가설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T 검증을 진행하고요. 만약에 샤피로 월크 검증을 통해서 이 기무가설이 기각이 된다. 즉 이 말은 p-value가 0.05보다 작아서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정규성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T 검증인 이 모수 검증을 하지 않고 위반 시에는 비모수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모수 검증을 강의를 할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단일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은 윌콕슨 부호 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 표본 T 검증의 비모수 검증은 만 위트니 U 검증, 즉 우리는 윌콕슨 순위합 검증이라고도 합니다. 대용 표본 T 검증은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독립 표본 T 검증을 진행을 할 때는 등분산성 검증도 해야 됩니다. 이 등분산성 검증은 러빈즈 테스트 혹은 바틀레츠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검증을 하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해당 검증을 할 때 기무가설은 등분산성이다가 됩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증에서 등분산성을 확인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등분산성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웰치 T 테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등분산성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는 비모수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웰치 T 테스트를 사용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T 검증에서 만약에 독립성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독립성이 가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용 표본 T 검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집단이 알고 보니까 하나의 집단인 거죠. 그래서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지 못하고 대형 표본 T 검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독립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참가자에게 여러 번 측정한 경우 독립표본 T 검증보다는 대형 표본 T 검증을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정규성이 아닐 때는 비모수 검증으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지금 확인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요. 시험에서 이론만 알면 되지만 이 이론이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머릿속에 잘 남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실기 시험에서 제3유형에서 사용할 이 코드를 제가 한번 간단히 각 종류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가 이 단일 표본 T 검증이죠. 우리는 원 샘플 T 테스트라고 합니다. 해당 코드의 예제가 뭐냐면 한 학급의 수학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수학 평균 성적이 모집단의 성적인 75점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한 학급의 수학 평균 성적이 75점이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75점이 아니다. 자, 이 단일 표본 T 검증을 보면 연속형 변수인 종속 변수만 있고 population mean은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75점. 자, 단일 표본 T 검증은 from scipy import stats를 하게 되고 검정 통계량과 p-value는 stats.test one sample sample, population mean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p-value 값이 나오고 우리는 이 p-value 값이 0.05보다 작다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독립표본 T 검증에 대한 예시 코드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룹 1이 남학생, 그룹 2가 여학생,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성적을 비교를 하는 코드 예시입니다. 자, 기무가설은 남녀 간 수학 평균이 같다. 대립가설은 남녀 간 수학 평균이 다르다. 즉, 양측 검증이 되죠. 그리고 이 실제 지금까지 이 실기시험의 제3유형은 정규성을 만족한다, 등분산성을 만족한다, 이런 정의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실기시험 제3유형 코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조건,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작업을 하는 코드와 등분산성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코드도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필기시험은 모든 T검증이 정규성을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하고 있고, 자, 이 두 번째 독립표본 T검증을 검증을 할 때는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을 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분산성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코드를 equal variation은 false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웰츠 t-테스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어떤 질문에서 등분산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equal variation은 true라고 지적을 해주면 일반적인 독립표본 T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독립표본 T검증은 T-테스트 인디펜던트, T-테스트 IND, 그룹 1, 그룹 2, equal variation에 대한 옵션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검증에 대한 코드인데요. before라고 하는 이런 변수에는 어떤 처치 전의 값이 있고 after라고 하는 변수에는 처치 후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표본 T검증은 stats.tTest related re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fore, after가 되고 동일하게 p-밸류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귀무가설은 조치 전후의 평균은 같다. 대립가설은 조치 전후의 평균은 같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T검증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